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최진용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에 집중강우를 비롯한 많은 기상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와 같은 기상 변화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강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어떠한 환경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인식을 하고, 특히 해양 환경에서는 해양 수온의 상승에 따른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의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오늘의 날씨와 같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날씨라 함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대기의 성격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날씨와 부산의 날씨는 다른 것이며,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추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는 날씨의 장기적이고 평균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난성 기후 내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 자료를 자세히 보면 어느 해에는 날씨가 덥고 어느 해에는 날씨가 추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적인 변화 경향은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후반부터는 상승하는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상 가장 더웠던 연도는 모두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많이 거론이 되면서 기후변화라는 용어보다는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다양한 도서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으며, 일부의 도서에서는 기후전쟁, 날씨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에 대한 현황은 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0년 동안 평균 기온은 약 1도 정도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해수면은 20cm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종류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 지구 평균 400ppm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지구가 지난 80만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수준의 높은 농도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산화탄소 함량은 400ppm 이상을 기록을 하였으며, 이 이산화탄소는 전형적으로 온실가스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기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산화탄소 함량이 년간 7억 톤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배출량의 12위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배출량입니다. 더욱더 우려 섞인 전망이 많은 과학적인 연구와 예측을 통해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향후 100년 동안인 21세기가 끝나는 동안에도 지구의 평균 온도는 계속 상승을 하며, 이에 따라 해수면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 하면 지구 평균적으로 최소 2도에서 많은 경우 4도, 5도 정도의 상승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그 상승하는 속도는 지구 평균 속도보다 훨씬 더 가파른 추세로 상승할 것으로 우려 섞인 예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난 100년 동안 약 1도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2배에 해당되는 약 2도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이 지속이 되며 산불, 폭우, 태풍과 같은 기상이변 현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해양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농산물의 북방 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북상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 환경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해수의 수온 상승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해수 수온은 약 1도가량 상승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 수온이 1도 정도 상승하는 것은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체감 온도가 8도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 있는 해양 환경에서 어족 지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난류 어종의 서식 범위가 북상을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난류 어종에 해당되는 오징어와 멸치가 남해뿐만 아니라 동해와 서해에서도 잡히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인근에서 대표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옥돔이 독도 해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어종인 청줄돔, 가시복, 참다랑어 같은 어종이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출현하고 어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난류 어종뿐만 아니라 열대 산호초의 일종인 가죽 맨드라미가 제주 인근 해역에서 발견이 되며, 또한 남해안에서 주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던 소라고동은 최대 120km 정도 북상을 하여 동해안의 울진 해역에서도 발견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난류 어종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반대급부로 한류 어종이 급감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한류 어종인 명태는 1970년도에 년간 어획량이 7만 톤에서 최근에는 1, 2톤 정도에 해당되는 양으로 급감을 하였으며, 또 다른 한류 어종인 도루묵은 2만 톤 정도에서 2천 톤 정도로 10분의 1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해수 수온 온도의 상승이 지속되는 경우 전형적인 회유 어종에 해당되는 연어의 회유도 크게 변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류 어종의 급감뿐만 아니라 수산 양식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과 미역의 양식에 크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양식장에서 전염병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즉 해수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한류 어종이 감소하고 난류 어종이 증가하는 단순히 어종의 변화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한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는 중요한 어장을 고갈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요한 어종이 따뜻한 물에서 훨씬 더 커다란 피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해수 수온 상승에 따라서 전체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녹은 물은 바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해수면은 평균 약 10cm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걸쳐서 지난 3,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난 30년 동안에는 약 3cm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우려할 만한 사항은 지난 30년 동안의 상승 속도보다 최근 10년 동안의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승이 지속이 되는 경우 금세기가 끝나는 2100년도 정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해안에서 해수면이 최소 30cm에서 최대 1m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 섞인 예측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해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해안은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해안 침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인 250여 개의 해변 중에서 양호한 등급에 해당되는 A등급에 해당되는 해비는 불과 2 내지 4%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면에 침식 우려 등급에 해당되는 해비는 전체의 50% 정도에 해당되는 해변이 침식 우려 등급에 속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각 수준의 해안 침식이 전체의 약 10% 정도에 해당되는 해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2020년부터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안 침식에 대응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10년 동안 약 2조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해안 침식에 따라서 해수욕장의 모래가 사라지며 해안 도로와 해안 옹벽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주민들이 거주지가 붕괴되는 매우 위험한 수준의 변화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 침식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침식 방지 시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 해안에서는 해안을 따라서 일련의 돌재들이 축조가 되어 침식을 억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에서는 돌재뿐만 아니라 바다 쪽에 일련의 잠재를 설치를 하여 바다에서부터 접근을 하는 파도의 힘을 저감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이 광활하게 발달되어 있는 서해안에서는 이와 같은 인공 구조물이 설치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돌망태, 인공수초, 나무 울타리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침식 저감 시설을 적용하려고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 해안에 걸친 대표적인 해수욕장에서는 모래를 포설을 하는 양빈 사업을 실시를 하여 해수욕장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과 같은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며 전 세계 국가가 신기후 체제의 시작과 그 대응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는 파리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파리 협정은 전 지구의 온도의 상승 범위를 2도씨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체제를 출범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자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탈석탄화의 정책과 내연기관차의 퇴출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대표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였던 온실가스가 1980년대 이후로는 거의 모든 대륙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도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설정을 하였으며 2030년에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양 기반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
다양한 방식을 적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물상과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연안 수리 체계를 복원을 하며 생물 자원의 남획을 금지하고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 대응에 대한 방안으로서 조력에너지, 해양 풍력에너지, 해양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대체 해양 에너지의 개발에 특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는 식생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카본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식생작용을 이용을 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저감시키는, 즉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안에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호주 등을 몇몇 국가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의 갯벌과 남해 연안역에는 블루카본의 잠재 능력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학술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에 따라 서해안에서는 갯벌 염습지를 조성을 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배가를 하며 남해 연안역에서는 잘피 등의 해조류를 양식을 함으로써 블루카본의 기능을 극대화하자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하에 진행되는 계획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저탄소 생활 문화를 확산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전 국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 세대가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도 저탄소 소비 문화를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린카드 혜택을 확대를 하며 탄소 인센티브제를 연계를 하는 사업을 강화를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온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의 견해에는 매우 부정적으로서 이미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학자들은 우리 인류 전체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 이후로 많은 정책적 제안들이 강조하였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환경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개발은 없습니다. 단지 지속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기후변화와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대한 얘기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된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기후변화는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더더군다나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에도 이와 같은 변화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지속이 되면 해양 환경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수 수온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가 천이될 것이며 적조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어획과 양식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해수면 상승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서해 지역 같은 곳에서는 저지대가 침수될 것이며 동해나 남해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연안에서 해안에서 침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정이 최근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많이 발굴하고 적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배출되어 있는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를 포획하여 제거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재생 해양 에너지를 개발을 하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블루카본 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개발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실천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